안녕하세요. 구질치과병원 치과위생사 22년차 박현주 수석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날인지 아세요? 7월 1일 그리고 6월 9일. 네, 6월 9일은 구강복원의 날입니다. 6세 때 영구치가 처음으로 나오거든요. 그 영구치를 평생 우리가 간직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잘해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살자라는 의미에서 구강복원의 날입니다. 구대치과병원에서도 6월 8일에서 10일 구강복원의 주간을 정하고요. 그때 내원하셨던 분들에게 구강 내 세균 검사도 하고 양치 체크도 해드렸습니다. 또 집에서 갖고 계시는 그 칫솔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새 칫솔로 교환도 해드리고요. 또 그러면서 올바른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을 구강보건 교육 담당자인 치과위생사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셨고요. 바로 이 영구치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렸죠. 그러면 이 7월 1일은 어떤 날이냐? 네, 안타깝게도 이 영구치를 사고라든지 아니면 잇몸이 안 좋아서 어르신들 말씀하신 것처럼 풍치에 의해서 치아를 한 개가 아니라 이제 다수의 치아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치아를 대신해서 복원하는 방법이 바로 틀니죠. 이 틀니를 2012년도 7월 1일에 처음 우리 건강보험 급여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바로 지정된 날이 틀니의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대한민국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2분 중에 1분이 이 틀니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으시죠? 저희 어머니도 틀니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2분 중에 1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가 되지 않으시는가 싶은데요. 틀니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처 질병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으신데요. 실질적으로 10분 중에서 이제 7분 정도가 이 틀니를 사용하고 계시면서 구강 내에 이런 염증에 대한 증상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틀니를 끼고 주무시게 되게 되면은 안 끼고 주무신 분들에 비해서 이제 폐렴에 걸릴 확률이 2배로 높아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틀니를 잘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틀니를 잘 사용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으로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틀니, 틀니를 사용하지 않은 분에 비해서 틀니 예방의 효과가 3배나 있다고 하니까 이 틀니를 또 잘 사용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제2의 치아, 바로 틀니를요, 우리가 그 틀니 세정제로 살균된 깨끗한 틀니 상태, 즉 올바른 틀니 상태를 잘 유지를 해서 건강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틀니는 어떤 거냐? 구강 내의 치아는 총 사랑니를 빼고 28개의 치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4개 이상 그 다수의 치아를 잃어버렸을 때 구강 내 전체 치아 형태, 치아 모양, 치아에 씹는 힘을 복원시켜 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바로 이 틀니입니다. 틀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크게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완전 틀니가 있습니다. 내 치아가 한 개도 없어요. 아쉽게도. 그랬었을 때 그 치아의 형태까지, 잇몸의 형태까지 만들어 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일부 내 치아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은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 앞니는 존재를 하는데 어금니가 없으신 분들이 대다수세요. 그런 분들한테 주로 하는 것이 부분 틀니입니다. 실제로 완전 틀니 같은 경우에는 부분 틀니는 어느 정도 내 치아가 있고 고리가 걸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력이 있는데 완전 틀니는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없죠. 잇몸 위에 올라가 있으니.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요즘 많이 하는 방법이 바로 임플란트 틀니입니다. 임플란트 틀니는 그 내 치아에 해당하는 그 치아, 즉 임플란트를 2개에서 4개 혹은 4개에서 6개를 심은 뒤에 그 위에다가 똑딱 단추같이 생긴 장치, 연결 장치를 해서 틀니를 끼우는 방식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잇몸에 바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이제 유지되는 게 없기 때문에 좀 힘을 덜 받는다 하면 이 임플란트 틀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어 있어서 그 위에 틀니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장력과 그다음에 부착력이 훨씬 높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2012년 7월 1일 처음으로 이제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3년 뒤에 만 70세까지 확대되었고요. 1년 뒤인 2016년도에는 만 65세까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었고 7년에 한 번 그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초기에 진행하셨을 때는 이 틀니의 비용을 본인 부담금이 50%,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한 50만 원을 저희 부담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는 이제 국가에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인 부담금이 30%로 틀니를 착용을 할 수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틀니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예방이라든지 전신질환에 잘 씹을 수 있는 기능들을 회복해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건강보험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틀니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장점과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장점으로 본다고 하면 뭐 아무래도 요즘 이제 병원 치과에서는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임플란트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잇몸이 너무 약하거나 즉 뼈가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또 약을 드시거나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이제 좀 어렵죠.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이 내치아도 없이 내치아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바로 이 틀니는 가능합니다. 수술 없이 구강 기능의 회복이 가능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제 완전 틀니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술 모양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것 이렇게 쑥 들어가시잖아요. 이렇게 주름이라든지 얼굴 형태라든지 이게 더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는 부분들로 이제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틀니를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에 이제 복원도 가능하고 또 잘 관리해서 사용하신다 그러면 보통 한 7년, 뭐 10년까지도 그 틀니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틀니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강 내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십니다. 가장 큰 거는 이 이물감 때문인데요. 우리 보면 구강 내에 그 작은 진짜 미세한 머리카락 하나 들어가도 계속 거슬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틀니가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처음 틀니 하시는 분들한테 몇 가지 이제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운동하시던 분이 구두 신으면 되게 어때요? 막 발이 이렇게 아프시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설명을 드려요. 그만큼 처음에는 불편하십니다. 근데 계속 신고 연습하시고 좀 상처가 있는 거 치료하시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 발에 편해지듯이 틀니 또한 이 적응하는 시간에 내가 조금은 이렇게 힘든 부분들을 이겨내 주신다 하면 충분히 잘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응에 대한 단점이 그리고 이물감에 대한 단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틀니로 근데 오래 하면 아무래도 잇몸에 계속 이제 자극을 주기 때문에 내 잇몸이 어때요? 점점 수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이런 틀니로 인해서 맞아지지 않아서 이제 통증도 생기기도 하고요. 또 장시간 착용해서 잇몸의 혈액순환에 이제 장애를 주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타액선을 위축을 시켜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서 구강 건조증, 입마름에 대한 증세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구강 건조증이 실질적으로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서 되게 많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내 치아가 한 개가 아니라 다수의 치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게 젊은층보다는 약간 노년층에서 많이 하게 되신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내 구강에 가지게 되게 됩니다. 그만큼 불편함과 구강에 어떻게 보면은 힘든 부분을 다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틀니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 구강 건조증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강 건조증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타액이 입 안에서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지 않아서 입이 건조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강 건조증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기준에서 30% 정도, 즉 10분 중에 3분이 이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그 틀니 사용 현황이 2분 중에 1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0분 중에 3분이 이 구강 건조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실질적으로 틀니 사용하시는 분과 이 구강 건조증에 대한 연계성이 많이 높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타액이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 구강건조증은 구강건조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 타액의 기능은 바로 이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서 소화작용을 도와주고 또 음식을 분해시켜서 부드럽게 식도로 넘어가서 식도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또 하나 항균 물질도 보유하고 있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며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강 내에 타액이 충분하게 있어야 우리가 치아도 보호하고 말을 할 때도 좀 더 매끄럽고 또 구강 내에 자연적인 자정 효과라고 합니다. 구강 청결의 효과도 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액이 또 부족해졌을 때는 구취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막아주는 게 바로 이 타액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강 건조증이 그러면 내가 해당이 되나? 다음과 같이 7가지 항목을 이렇게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그 중에서 2개 이상이 만약 해당된다 하면 나의 구강 건조증을 조금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침이 일단은 적어서 느낌상 내가 이렇게 입이 자꾸 바짝바짝 마른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너무 말라서 자다가 내가 놀라서 깰 정도로 뭔가 마른 증상을 느낀다. 그리고 발음을 하려고 할 때 이 구강내가 딱딱, 어른들 표현에 그런 거 있죠. 입안이 쫙쫙 갈라진다 이런 느낌을. 그리고 음식을 먹거나 했었을 때도 마른 음식을 먹으면 뭔가가 이렇게 바로 넘어가지를 않아서 물을 한 모금 더 먹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시거나, 틀니를 착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틀니가 이제 이게 구강 내에 딱 붙어 있지 않고 자꾸 덜커덕 따로 논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 현재 해당하는 게 있다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병원에 오시게 되시면 이런 구강 건조증을 저희가 검사 소견으로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진단하는 거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보게 되는 게 이제 혀입니다. 혀 쪽에 이제 안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뿔이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 이제 뼈리 쪽에는 백태가 굉장히 심해서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1차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혀에 이제 이렇게 갈라진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일단 전반적으로 구강 내에 침이 없어요. 끈적한 것이 없고 타액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입 가장자리라든지 끝에 보면 거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1차적으로 구강 건조증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고, 그 외적으로 질환으로 본다고 하면 보통 충치는 씹는 편에 잘 생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목 부분의 충치가 좀 많이 다량으로 생겼다라고 한다면 또 구강 건조증을 저희가 이제 같이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안에 이렇게 염증이 자주 생긴다라고 한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이제 구강 건조증의 그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강 건조증의 상태에서는 곰팡이 감염의 대표적인 구강 캔디다증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발생이 되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강 내에서 이제 이렇게 영향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구강에 침샘이 좀 마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경우에 이제 술, 담배. 아무래도 이제 특히 담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피웠을 때 이게 구강 내가 이제 굉장히 뜨거운 온도, 그죠? 막 가마솥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물이잖아요. 이렇게 뜨거운 이 열기가 들어왔었을 때 바짝 마르는 증상들이 발생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자주 담배를 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구강 건조증이 빨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로나 가루, 수면 부족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도 구강 건조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강 건조증의 이런 원인이 이제 이런 한 가지로 인해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런 생활 습관, 전신 질환, 그다음에 이런 사용하는 부분, 그런 스트레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원인이기 때문에 예방법은 바로 이런 원인들을 최소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일단 식이 조절로 제가 좀 벌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요. 일단은 마르는 거잖아요. 마르는 거기 때문에 구강이 항상 어떻게 해요? 촉촉하게 있으면 돼요. 촉촉하게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생활 습관 중에서 커피보다 술보다 우리가 아무래도 물을, 만약에 내가 커피를 꼭 마시고 싶다 그러면 커피를 마시고 물을 바로 한 잔 이렇게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으시고요. 설탕을 이렇게 좀 줄이는 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야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채소 이런 것들, 즉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을 또 이렇게 자주 드시는 것들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특히 틀니 끼고 계시거나 이제 보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껌을 이제 씹은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시중에 판매하는 껌이라든지 캔디 같은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의지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무설탕 껌이 있습니다. 캔디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치과에서 치과 전용으로 판매가 되는 껌인데요. 그 틀니 하셨던 곳에 가시면 거의 있으실 거고, 뭐 저희 병원에도 있긴 하지만 이 껌은 무설탕이어가지고 끈적끈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틀니에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니를 끼고 있을 상태에서도 껌을 씹고 이 구강 내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자극을 줘서 건조증을 예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껌을 드셔도 괜찮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구강 유산균이라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또 섭취하시는 방법 또한 권장을 해드리고요. 요건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건조증에 그러면 또 다른 예방법은 이제 그렇게 음식을 생활 습관을 물을 자주 마시는 것과 또 입을 어떻게 해요? 구강내를 또 이렇게 청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음식을 씹는다고 하더라도 야채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빨리 급하게 한두 번 씹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최소 30번 이상 해서 이제 이렇게 자극을 주는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라든지 불안, 우울, 이런 수면 부족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컨디션 관리를 해주시는 게 또한 예방적 관리고요. 뭐 이거는 구강 건조에 대한 관리 예방법이라기보다는 아시겠지만 우리 전체적인 내 신체, 내 건강을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구강 건조증의 관리법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입체조에 대한 거고요. 입체조 한번 같이 입이 체조한다고? 예, 입이 체조합니다. 어떻게 체조할까요? 지금도 제가 저는 입체조 중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 하품을 하는 거, 무언가를 씹는 거, 노래를 부르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치아를, 내 입술을, 혀를 맞게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이 입체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가만히 과묵한 것이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래를 따라 부르시거나 아니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책을 큰 소리로 읽으시거나 하는 모든 것들 또한 입체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조금 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체조라고 했으니까 이게 일상적인 이런 행동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입체조에 대한 방법을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체조 방법은요, 저희가 이제 전문 뭐 몇 가지 기관에서, 치과 기관에서 입체조 영상도 되게 많아요. 인터넷에 보시면.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이제 뭐 영상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왜냐면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입체조를 하루에 뭐 최소 아침 저녁 아니면 심심하다라고 생각나실 때 아니면 TV를 볼 때 뭐 언제든지 하셔도 괜찮아요. 뭐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하셔도 괜찮은 방법이시라는 거죠.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요, 코를 어때요? 코로 숨을 크게 들이셔요. 쉰다고 되네요. 죄송해요. 들이마시는 거죠. 그리고 숨을 멈춰요. 그리고 침을 꽁꽁 삼킨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쉰다. 이거는 바로 어떤 입체조에 힘을 주는 방식이냐 하면 이 삼키는 힘을 기르는 체조입니다. 입체조 중에서도 바로 삼키는 힘을 기르는 체조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코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멈추고 침을 꿀꺽 삼키고 입으로 천천히 어렵지 않죠? 이 세 개 동작이에요. 또 하나는 연속으로 가도 그림은 6개인데요. 아주 쉬워요. 입을 크게 벌리고요. 혀를 앞으로 쭉 내밉니다. 그리고 혀를 코끝으로 위로 쭉 올리고 밑으로 쭉 내리죠. 턱끝으로. 그리고 오른쪽 왼쪽. 쉽죠?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자,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앞으로. 자, 그 다음에 혀 끝을 위로. 위, 아래. 그리고 오른쪽, 왼쪽. 어떠세요? 쉽죠? 바로 이것은 말하는 힘 그리고 씹는 힘을 기르는 체조입니다. 금방 이 동작들만 하루에 2번에서 3번 생각나실 때마다 해주시면은요,
훨씬 구강 내에 타액들이 많이 돋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입체조 같이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입체조를 이렇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6개월 동안 이렇게 하셨던 분이세요. 일본 분이시고요. 어떠세요? 전후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죠? 무엇보다도 인상이 좀 바뀌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체조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 표정도 훨씬 바뀌고요. 내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입체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타액이 나오는, 즉 침샘을 자극을 해주는 마사지법도 있습니다. 구강 내에 이런 침을 타액이 나올 수 있도록 관장하는 곳은요, 총 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곳을 마사지, 즉 어떻게 손으로 조물럭조물럭 해주시면은 또 침을 분비를 훨씬 더 촉진시킬 수 있는데요. 이 3가지 중에서 제일 크게 보이는 바로 이 기미선. 기미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강 내의 침의 70%를 차지해요. 제일 큰 선이죠. 이하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턱밑선, 그리고 혀밑선. 바로 이 턱밑선과 혀밑선은요, 저희가 이제 평상시 그냥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지 않거나 가만히 안정적으로 있을 때 나오는 곳이 침이. 그런데 이쪽에 나오는 거는 좀 끈적끈적한. 기미쌤은 맑은 침이 많이 나온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보시면 이제 혀밑쌤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그 병원에 치석이 많이 끼어서 오시는데, 치석이 제일 많이 새겨서 오시는 곳이 바로 이 혀밑쌤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에 침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침샘에서 가까이 이렇게 음식을 먹거나 하면 그 밑에 끈적끈적한 타액이 어때요? 음식물을 잡아 당기죠. 근데 그 잡아 당긴 타액에 어떻게 해요?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 타액의 칼슘이 어떻게 음식에 세균하고 만나가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게 치석인 거예요. 그래서 구강 내에서 치석이 많이 생기는 게 바로 혀 밑에 침샘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3가지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극을 주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주느냐? 그냥 손을 펴시고요. 손 끝을 귀 밑에, 그리고 턱 밑에 대시면 됩니다. 턱 밑은 뭐 우리 보통 얘기하시는 큰 어금니들 있죠. 어금니가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턱밑샘이라든지 이런 기밑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점이 아니라 이게 지나가는 선이기 때문에 꾹꾹 눌러주시면은, 돌리듯이 눌러주시면 다 영향을 받고 자극을 받습니다. 또 하나가 이 턱밑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때요? 딱 턱. 그래서 깍지를 끼고 엄지손가락을 위로 들어서 딱 갖다 대는데 정중앙. 거기가 바로 혀밑샘입니다. 그래서 혀밑샘은 이렇게 위치는 딱 그 부분이시기 때문에 꾹 눌러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 이 3군데에 침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해 주시고요. 바로 이 부분을 양손을 이용해서 심심하실 때, 시간이 되실 때, TV 보실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훨씬 침의 타액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때까지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강 건조증. 그로 인해 가지고 구강 내 궤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강 건조증만 잘 관리를 하신다 하더라도 틀니를 구강 내에서 잘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틀니를 진짜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니는요, 내 치아입니다. 뺐다 꼈다 하는 그냥 치아예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나시면은요, 반드시 빼서 씻어 주셔야 되고요. 빼고 난 그 내 잇몸도요, 꼭 반드시 부드러운 칫솔이나 아니면 꺼즈를 통해 가지고 닦아주시고,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른 상태가 아닌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물로 헹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뺀 의치는 어떻게 씻느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용 칫솔을 이용을 하셔가지고요,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치약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저희가 예전에 치약을 사용하지 마세요 한 거는 연마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의치를 어떻게 닳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요즘 치약 중에서는요, 연마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치약들도 많습니다. 천연 추출물로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건 내 치아도 닳게 하지 않고요, 의치도 닳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치약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요, 치약보다는요, 그냥 주방용 세제 혹은 의치종용 세정제를 쓰시면 되십니다.
사용하실 때는 빼서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뜨려서 이렇게 칫솔질 하다가 떨어뜨려서 깨져서 오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빼서 칫솔질을 하실 때는요, 밑에 떨어지는 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세숫대야라든지 이렇게 통에다가 물을 받아서 톡 떨어졌을 때 또 안전하게 이제 안중 효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요. 뭐 만약에 물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신다 그러면 내 밑에 뭐 수건 같은 거 폭신폭신한 거 그냥 딱딱한 것만 바로 틀니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칫솔질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의치를 만약 빼서 보관을 하실 때는요, 물에 담궈서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구강 내에 들어갔을 때 그 촉촉한 상태에서 구강 내 침과 의치가 가지고 있는 침이 만나서 어떻게 탁 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전에 틀니를 빼놓고 반드시 그래서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틀니는 그래서 내 치아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요. 틀니는 틀니 전용 칫솔을 이용을 해가지고 의치를 닦아주셔야 되고요. 예, 이동하실 때 작은 거에 넣어서 그 다음에 밤에 주무실 때는 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의치를 넣으시고요. 예,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예, 뭐 한 달에 한 번, 좀 뭐 자주 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보름에 한 번 정도는요, 예, 틀니에 있는 세균 덩어리들을 이렇게 제거해주는 틀니 전용 세척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 보통 그런 단백질 재질이라든지 뭐 치석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물이 끼어 있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녹여주는 거가 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니는 전용 제품이 별도로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잊지 마셔야 되는 건요, 틀니만 칫솔질 하셔도 괜찮은 안 되고요. 틀니를 빼고 내 개 치아가 내 구강내에 있다면 그것도 내 치아야, 그죠? 네, 칫솔질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전체적으로 잇몸밖에 없다 하더라도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하셔가지고 잇몸도 반드시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혀도 똑같이 칫솔질을 양치질 해주셔야 되고요. 혀는 혀 클리너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훨씬 더 아까 말씀드린 백태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강내가 깨끗해지고 냄새가 덜 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저희가 하나 더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강 건조 중에도 저희가 식이요법 중에 하나가 이 구강 전용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을 제가 권장해 드렸는데요. 맞습니다. 틀니를 끼시는 분들, 그리고 우가 구강 내에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은요, 이 구강 전용 유산균을 드시는 것을 저희가 권장해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 구강 전용 유산균이기 때문에요, 구강 내에 이렇게 세균이라고 하는 나쁜 세균, 즉 유해균들을 좀 많이 없애고요. 유해균들이 어떻게 해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세균입니다. 생균이고요.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알약 형태입니다. 그래서 넣으시고요. 양치 다 하시고 의치 빼셔가지고 통에 담가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드셔도 괜찮고요. 틀니 낀 상태에서 끼셔도 괜찮아요. 예, 그냥 넣으시고요. 이것을 혀 끝에다가 대시고 예, 돌아가면서 입안에 구석구석 천천히 녹이면서 드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입체조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하느냐, 공을 갖고 우리가 체조하느냐라고 보시는 것처럼 구강 내에 하나 공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석구석 돌아가면서 약간 박하향입니다. 그래서 입안이 화하고 개운한 효과도 있고요. 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또 탈의 분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형태는요, 드롭 형태예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 오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5방울 정도 구강 내에 넣어서 똑같이 혀를 이렇게 돌리시면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왜 이 프로덴티스를 이렇게 섭취를 권장해드리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균을, 나쁜 세균들을 조금 억제시킬 수가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세균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 신체에 대한 또 밸런스를 같이 맞춰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그로 인해 갖고 나쁜 세균들을 좀 이렇게 줄여들기 때문에 구취에 대한 개선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구강 전용 프로덴티스를 저희가 이제 같이 섭취하는 것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틀니를요, 아까 제가 전용 그 단백질 그 제거제를 한 달에 한 번, 뭐 보름에 한 번 이제 사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소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끓는 물에 틀니를 이제 삶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절대 안 드십니다. 그러시면요, 틀니가 없어요. 형태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절대로 소독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틀니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오른쪽처럼 이렇게 그 의치에 붙어 있는 내진치라고 해가지고 치아 모양의 형태가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고리가 걸리는 부분이 휘어지거나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절대로 본드를 이용하고 붙이려고 하시거나 뭐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집에서 휘어거나 하시면 나중에 병원에 오셨을 때요, 이것이 저희가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휘어지면 휘어진 대로 그대로 바로 병원에 갖고 오시면요, 저희가 다시 복원을 최대한 해드릴 수 있으니까는 임의로 손을 대지 않으시는 것을 저희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 틀니 또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아까 그 구강 건조증이 심하거나 하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입에 붙어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틀니가 이렇게 구강 내에 잘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용 제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니를 어떻게 보면 내 치아처럼 잘 사용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것도 제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11월 1일은 무슨 날이다? 바로 틀니의 날입니다. 네, 내 치아가 없어서 내 치아를 대신해서 제2의 내 치아가 생긴 바로 틀니입니다. 그래서 씹는 즐거움이 최고의 보약, 그죠? 맞습니다. 잘 씹어야 치매 예방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씹었을 때 저희 전체적인 신체의 건강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은 바로 이 전신 질환의 첫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씹는 것만큼 최고의 보약이 없기 때문에 틀니를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때까지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한 장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면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그러한 부분에서 입체조라든지 침샘 마사지, 그리고 또 커피보다는 이제 물을, 올바른 틀니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칫솔질을 구강 내도 하고, 틀니도 전용 칫솔로 깨끗하게 하고, 주무실 때는 반드시 빼고, 그리고 보관하실 때는 우리가 물에 담궈서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는 절대 끓는 물에 소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또 치과에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구강 내에 내 잇몸 상태는 괜찮은지, 틀니를 더 사용하면 불편함이 없는지, 틀니에 뭔가 끼어 있거나 뭐 이렇게 스크래치가 없는지, 빠진 게 없는지, 휘어진 게 없는지를 또 확인하시면 아무래도 좀 더 오랫동안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틀니도요, 어떻게 보면 잘 사용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전신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틀니 잘 사용하셔서 오랫동안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